판검사, 의사, 교수는 선망하는 직업이죠. 그런데 그 전문직 속성을 빗대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판검사는 본가에게 좋다. 왜? 그 힘을, 권력을 본가를 위해서, 자기 집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의사는 처가가 좋다. 의사는 돈 버는 데는 시간이 있지만 정신없다 보니까 돈 벌기에 바빠서 쓸 시간도 없을 정도인데, 그리고 돈을 많이 버니까 처가가 좋다. 교수는 자기만 좋다. 왜? 뭐 돈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학생들 대상으로만 가르치고 자기가 우쭐하니까 자기 우물 속에서, 자기 논리 속에서 사니까 자기만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만 좋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 중에도 진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서울대 나온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른바 스카이, 그렇게 말하죠.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학생들도 난리잖아요. 그런데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 교수 하면은 얼마나 기가 하늘을 찌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진짜 서울대 명예 교수가 부인이 간병하면서 힘들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뭐 힘들겠죠. 나가는 것도 못 나가고 매여 있고, 그리고 그동안 자유롭게 살다가 불만을 토로하면서 나 못 살겠다고 간병을 힘들어하자 서울대 명예교수가, 명예교수면 되게 정년퇴임해서 65세, 그 다음에 이제 명예교수입니다. 교수도 참 뭐 이름이 많죠. 석자교수, 명예교수, 전임교수, 정교수, 부교수, 그리고 뭐 시간제 교수다, 뭐 초빙 교수다, 연구 교수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자기만 생각해서 그랬을 거예요. 뭐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이제 재판에서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서울대 출신들은 서울대들만 받아들입니다. 서울대에서 대개는. 서울대 순종성이 연세대나 고려대보다 더욱더 강합니다. 어떻게 서울대 나온 사람 아닌 사람을 서울대에서 받아들이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즉 이질성이 매우 약하고 동질성이 매우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예교수 정도면 60 넘어 60 후반, 적어도 70대에 이렇게 됐을 텐데 아내가 간병불만을 호소하자 살해를 했다는 그거.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얼마나 이기적인가, 자기만 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수들은 어때요? 우리가 기대가 높으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이 서울대 교수 한다면은 우리가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라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하면 그들의 비행을,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게 되죠. 근데 서울대 출신들이 이기적이고 외걸쓰고 우월의식이 강하고 선민의식이 있고, 그리고 아주 그 엘리트의식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과 아집이 아주 똥고집, 옹고집, 황소고집이 말을 못하죠. 정치하는 사람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래서 서울대 출신들이 꽉 잡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한동훈과 윤석열, 그런 똥고집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뭐 장동영인가 또 거기도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김문수도 서울대 출신이고, 홍준표는 고려대 출신인데 탈탈하고 나갔잖아요. 이쪽은 어때요? 당대표 하고 있는 그 민주당 건국대 출신이잖아요. 정청래. 그리고 지금 대통령은 어때요? 이재명. 중앙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가 받는 그 기대에 부응하면 좋으려면 부응 못했잖아요. 윤석열. 그런데 연세대 교수라고 고려대 교수라고 크게 다르냐? 네, 서울대 교수하고는 대체로는 달라요. 여기서는 집단적으로 교수가 어떻고 서울대 교수가 어떻고 고려대 교수가 어떻고 이야기하는 게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연세대 출신 신영오
역시 명예교수예요. 이 명예교수는 돈도 다 주고 몸도 주고 의대에 시신을 기증했어요. 마음도 주고 돈 가는데 몸 가는데 마음은 가는 거잖아요. 이 신영호 명예교수는 돈, 몸, 마음을 그대로 다 바쳤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내도 있고 장로의 그 신학교 교수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녀도 셋이나 돼요. 대개는 기부하려고 해도 기부하기 힘든 이유가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상속받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신영호 교수는 아내도 있고 자녀들이 셋이나 되고, 자녀들 중에 둘은 교수고 하나는 작가들라고요. 아내도 교수고, 그리고 이제 사위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얽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신영호 교수가 재산도 1, 2푼도 아니고 무려 200억이나 기부했다고 그러고 200억. 자, 보통 사람은 2억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집과 부지가 굉장히 그 명당에 있어서 그런지 2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시가에. 그런데 이것을 연세대와 대한성서공회라고 그 성경 출판하고 그 보급하고 또 무료로 이렇게 뭐 나눠주고 번역하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연세대와 대한성서공회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와 모두 역시 동의했다고 합니다. 자녀 중에는 딸이 서울대 의대 교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 먹고 살만하니까 그럴 거 아니냐. 먹고 살만한 사람, 부자들이 돈의 의미를 더 알고 돈 욕심 더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가르칠 때, 가정교육할 때 너희들에게 내가 교육은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상속은 할 게 없다 하면서 상속을 안 할 거를 시사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데서 족한 자녀 교육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내가 희생적으로 너희들에게 하겠지만 그 교육으로 족해야 되지 다른 재산까지 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평소에 가르쳤는가 본데, 그게 가르친다고 다 됩니까? 마찬가지 연세대일 거예요. 연세대 같은 데도 생전에 뭐랄까 그 학교나 다른 종교단체나 어떤 데 기부를 하면은 그 기부를 자녀가 무효화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세대에서도 아마 그래서 거액 기부가 하나 무효화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상속 절차에 대해서라든가 상속에 갖춰야 할 기본 구비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판으로 끌고 가지고 뭐 재판 1심,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그걸 무효하려는 그런 자녀들이 많습니다. 왜 또 모르게 줬느냐고. 아마 반대가 심할 것 같으니까 모르게 줬을 텐데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이 형제들 간에 또 부자 간에 척을 짓는 경우도 많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신영호 명예교수는 그게 다 용인이 되고, 오히려 그 살던 집까지 싹 주니까 연세대에서 미안해가지고 그 부인에게는 연세대에 있는 기숙사 중에 살만한 곳을 주겠다. 그러니까 살 집을 그냥 그대로 줘버리니까 거처할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있는 걸 다 주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자, 내 재산을 기부하겠다 하고 평소에 생각하는 사람이 기부를 생각하는 사람이 0.6%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는 사회에 내 자산을 환원하겠다 하는 사람이. 그런데 실제로 하는 사람은 그보다 작겠죠. 기부를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 기부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지만 배우자나 자녀 그 장벽을 넘기도 힘들고, 그리고 생각이 또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부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 여기저기서 손 벌리는 데도 많고 해서 자기가 그것을 실천하기 힘든 면이 있는데, 이거를 실천도 아주 뭐랄까요 120% 150% 한 사람이 바로 신영호죠. 김밥 아줌마가 또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기부는 많지만
사실은 돈을 놓고 일어나는 사건들이 훨씬 더 많죠. 이번에 뭐 보니까 얼마 전에 관악구에서 그 피자집 주인이 3명이나 살해한 사건도 보니까 인테리어 그 대금을 놓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본사가 됐든 그 업자가 됐든 그 주인이 됐든 어찌 됐든 갈등이 어느 정도 심했으면, 또 그리고 갈등이 그럴 정도로 심했는가, 그리고 돈이 그렇게 많이 얽힌 거였는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건 사고 중에 그 원인 제공한 것이 돈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무려 200억이나 학교와 그 자선단체 성서공회에 기부한 이 연세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몸까지 기부했다니까요. 어떻게? 내 시신을 회부용으로 쓰라. 의대생들 회부용 그 시신이 없어서 뭐 이렇게 이를테면 그 유랑자로 죽는다든가 이렇게 행방불명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그 시신을 이렇게 수술하면서 내과적인 공부, 또 어떤 질병이 어떻게 걸렸는가 이런 걸 공부한다고 하는데, 내 몸을, 그래서 장지가 어디 장례식장이 아니라 장지가 연세대 아마 의대 그렇게 됐는가 봐요.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시신을 기증했는가 보구나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도 부인도 자녀들도 동의해가지고 부인이 기증서약 하는데 연세대 의대 가서 같이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독교적인 이런 정신으로 뭉친, 연세대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최고의 대학이라는, 가장 오래됐다고 말해요. 오래. 최고는 높은 것도 최고지만 오래된 것도 최고잖아요. 가장 오래된 대학이잖아요. 1896년이던가요?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오래됐죠. 되게 미션 스쿨들이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전주에서도 보면 여기 제가 신흥중학교에 잠깐 있었는데 신흥학교가 오래됐습니다. 역시 미션 스쿨입니다. 기독교 계통이죠. 그런데 그 기독교 계통의 교사로 있다고 해서, 교수로 있다고 해서, 그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연세대가 그런 그 기독교 정신을 전파했고, 그 다음에 그런 기독교 정신에 이렇게 입각한 사람이 기부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녀가 재산을 기부하는 것도,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배우자와 자녀가 시신을 기증하는 것도, 재산만 주는 사람도 드문데 재산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자기 몸에 대한 그 유교적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강해서, 신체 발부는 수지부무라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라. 신체 발부는 부모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걸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처음이다 그랬거든요. 시작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체 보존형 자살을 많이 합니다. 신체를 그대로 목매달아 죽는다든가 음독 자살을 한다든가, 그 이유도 신체를 그대로 적어도 것이라도 보존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떼어내려 죽는다든가 이런 건 굉장히 살벌한 자살이에요. 노무현식 그 추락 자살은. 그런데 이런 그 자기 몸을 회부하면은 어떻습니까? 신체를 뭐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렇게 분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용도로 의학생들이 공부한다면, 내 몸을 바쳐서 의학이 조금이라도 발전한다면, 학생들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자기 몸을 드렸더라고요. 그럼 나는 뭘 드릴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적어도 세상에 짐은 안 돼야 할 텐데, 세상에 짐이 돼가지고 나라에서 뭔가 받기만 했지 주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은행에서 뭔가 빌린 거 있는데 이것도 못 갚아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 아닌가, 적자 인생이 아닌가. 적어도 내가 내 몸 왔다 갔다 하면서 표시 안 나게는 가는가? 본전 인생은 하는가? 이 신영호만큼 200억은 못 배우더라도, 2억은 못 얻었더라도, 200만 원이라도 2천만 원이라도 어디에 정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저 불쌍한 사람한테 주고 갔고,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다 주고 감으로써
또는 자녀들이 내가 교육시킨 그 취지를 잘 따라서 독립을 해나가고,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은 먹고 쓰고 남아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세상에 내놓고 가면 이러면 흑자 인생이겠죠. 적자, 본전, 흑자. 흑자 중에 흑자 200억이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0.0000 얼마에 들어갈 거예요. 30억만 돼도 우리나라에 뭐 한 1%에 든다고 그러면 0.1% 그렇게 되겠는데 200억이면 아마 대한민국 부자 중에 부자일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내놨어요. 200억이 아니라 2억도 큰 돈입니다. 2억이면 어느 정도 큰 돈인가? 28년 동안 60만 원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2억 그대로 묶어놓고도. 근데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그보다 더 쓸 수 있겠죠. 7, 80만 원 쓸 수 있겠죠. 이게 이렇게 큰 돈이 2억인데 그 100배예요. 200억이면. 그래서 연세대는 그걸 신영호 이 명예교수의 뜻을 잘 기려서 학생들에게 장학으로 하든 무슨 연구를 하든 이 주는 돈도 잘 써야 되겠죠. 연세대가 그래서 좋은 대학에 이렇게 참 돈도 많이 모여요. 안 좋은 대학에는 기부금도 안 모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른바 마태 효과라고 하죠. 잘 되는 걸 더 잘 되게 하고 못 되는 건 악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뺏어서 잘 되는 사람한테 갖다 준 측면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다 주고 떠난 신영호 연세대 명예교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서울대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하는 서울대 명예교수는 살인 사건을 난 이 대비적인 사건이 일어났던데 아무튼 참 그래요. 뭐 교수라고 해서 전부 다 이를테면 자존심 강하고 교육자로서 인격까지 고매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는데, 특히 서울대 나온 사람, 더 넓히면 스카이 나온 사람들이 이기적인 속성이 있는데 그래도 연세대는 기독교 정신을 이렇게 살려서 이런 사람이 있더라. 다 속성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이렇게 언뜻 제가 신문에서 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